주임사를 부활하겠다는 명분은 전세시장 안정이고요. 최근에 전세가가 1년 동안 다시 올랐으니까 22년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필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주임사를 부활시킬 거고, 그러면 갭투자 흥하고 전세 낀 갭매수로 초과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가격이 거기 상승할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는 비선호하고 매매를 선호하게 되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전세를 비선호하고 매매를 선호하게 되면 전세가의 안정 효과가 있죠. 그러나 매매가 불안 요인이 있는 건데, 이거를 되게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그 기저에 어떤 논리들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주제는 갭투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한 그런 주제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전세 끼고 집 사볼까는 옛말이고 전세값이 1년 내내 올랐는데도 갭투자가 늘지 않았다, 이렇게 매경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전세 가격이 지난 1년간 굉장한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갭투자 비중이 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매경 기사에 나온 그래프는 요건데요. 아파트 실거래 어플 아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갭투자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은 23년 12월에는 갭투자 비중이 서울 기준으로 평균 전체 주택 거래에서 13% 정도 됐는데, 이게 올해 11%, 7%, 4%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4%면은 역대 최저 갭투자거든요. 이게 100채가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갭투자로 4채만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금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완전 실수요냐, 거의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퍼센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년 1, 2, 3월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갭투자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아시일도 그렇지만 거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3개월 이후 시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숫자는 사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평균적으로 그냥 10%대에서 계속해서 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갭투자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 시장과 갭투자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아실 들어가서 갭투자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얼마나 좀 달라졌나를 약간 보시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전체 매매 거래에서 월에 그러니까 막 800건, 1000건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2019년, 20년에는 그때는 갭 투자가 한 달에 뭐 100건, 200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전체 매매 거래의 갭이었고요. 그리고 피크일 때는 30% 정도를 찍었었어요. 그게 지금은 낮아지긴 낮아졌죠. 현재는 갭 투자 비중이 전체 매매 거래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강남구도 마찬가지인데, 강남구도 막 비싸니까 갭 투자를 안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투자용 부동산 알짜 자산을 남이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2019년 상반기에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37%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13%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2019, 20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실수요자 마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고 완전 맞는 말이에요. 지금은 되게 실수요자 마켓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조금 꿈틀거리면은 얼마든지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택 가격 변할 때마다 눈에 보였다, 이 말씀이죠. 노원구를 가보면은, 노원구는 제가 테이블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19년 1월부터 19년 5월까지를 보면은 평균 30%대를 계속 때리거든요.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 2019년에 노원구에 아파트 전세 낀 갭 투자가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22년에 전세 가격이 빠지거나 막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위기를 맞이한 그런 것들을 현장답사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조차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갭 투자 비중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를 가보면은, 여기 광명시 19년 2월에는 갭이 42% 비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도 19년 상반기에는 정말 전 국민이 갭 투자, 이 지역을 매수한 사람들은 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는 여기도 한 자릿수대로 평균 10%대로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기본적으로 투자자 시장에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자체가 크게 급등락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갭 매수를 했기 때문에 21년도쯤에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 이분들이 상당한 그런 수익을 얻었다가 23년에 갱신할 때 역전세로 전세 가격이 빠지면서 상당한 현금 흐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집을 내다 팔고, 이게 22, 23년에 있었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부천 같은 데는 19년 같은 때도 갭 투자 비중이 10%대로 낮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019, 20년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막 엄청 급등한 것도 아니었고요. 반대로 22년, 23년 하락기 때도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좀 조성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내리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결국 주택 가격의 변동성도 높아지고요. 투자자가 없고 자가 수요인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마켓일수록 변동성도 적고, 그리고 위아래 폭도 적고,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갭투자 얘기를 하는 게 총선이 지난 지 이제 2주 정도 됐는데요.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총선 공약 중에 하나로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거를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 아파트 주임사는 없어졌고요. 2020년 7.10 때 이걸 없앴고 비아파트 주임사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그 다음에 뭐 다세대 같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주임사만 살아 있고 아파트는 없는데, 정부에서는 아파트 주임사를 조금 부활시켜 가지고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22년에는 전세 가격이 한참 오르던 때다 보니까 전세 가격 한참 오르는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없으니까 전세 가격 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임사를 살려줘야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22년에 막 이걸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정부도 좀 중간에 석이 나갔던 게 22년 말부터 역전세가 찾아와서 전세 가격이 급하락을 하니까 전세 시장이 안정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훅훅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임사를 살려야 되나 이러면서 자기네가 먼저 살린다고 했었다가 22년 말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한 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임사 얘기가 잠깐 유야무야 없어진 것처럼 갔다가 올해 총선 전에 다시 또 주임사 살린다 이러면서 공약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주임사라는 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임사를 하면은 임차 시장이 진짜 안정화돼서 임대료가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되게 조삼모사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기준으로 1,400만 호, 임차로 900만 호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주임사를 하게 되면은 요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전체 주택 호수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추가로 계속 매입을 하면서 그 주택들을 임차로 돌리기 때문에 자가용 주택 시장은 1,400에서 1,350만으로 전반적으로 재고가 감소하면서 자가주택의 그 수요가, 공급이 위축이 되는 효과가 나니까 자가주택은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요. 임차 시장은 실제로 약간이 안정화가 돼요. 왜냐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사고 전세 공급을 하니까 임차용 주택이 900만 호에서 950만 호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 시장만 보면은 임차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자가 시장을 보면은 자가 시장 주택 가격은 소위 대폭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임사가 있었던 그 15년부터 이제 19년, 20년까지 그 기간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소형 주택 시장을 보면은 온통 이제 전세 끼고 집 사서 주임사 등록하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서 소형 주택 가격이 정말 앙등을 했고, 그 다음에 임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차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그런 불모로, 이걸 불모 삼아 가지고 자가용 주택 가격을 펌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느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로 건설형 주택임대 사업자는 지금도 있어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하는 사업자는 현재도 있는데, 그냥 종전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가 전세로 돌리겠다는 사람들은 이거는 기존 주택의 이전만을 일으킬 뿐이지 기존 주택의 수량 증가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그 당시에 판단이 돼가지고 이거를 한번 없앴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파트 주임사를 하겠다는 거는 건설 주임사는 현재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이제 투자 목적의 주택 매수를 허용하는 그런 주임사를 살리겠다는 거 되는 겁니다. 실제 주임사가 있었을 때 전세 낀 갭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거는 2018년도에 서울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한 건데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그 보증금을 승계한 갭 투자 비중인데요. 2018년도 정도의 1월에는 갭 비중이 64%입니다. 64%.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죠? 2월 달에 61%, 그리고 3월에 57.1%.
8월에도 67.5%, 갭을 이 정도로 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너무나 용이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갖고 간 건 맞지만 반대로 자가주택 시장의 그 스퀴징을 갖고 와가지고 이쪽의 가격을 크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2018년 내내 전세 낀 갭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았고, 특히 17년 12월 달에 주임사 활성화 대책을 김현미 장관 시절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7년 12월 달까지 갭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가 18년 1월부터 갑자기 20%포인트가 폭등했거든요. 어떤 특정 통계가 45에 있다가 65가 간다는 거는 거기가 그 어떤 트리거가 작동을 했다는 건데, 그게 17년 12월에 주임사 활성화 대책 발표하면서 이제 확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갭 투자 시대가 열렸고, 요거가 이제 지금까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주임사 등록하신 분들은 8년 지나면 26년에 다 말소가 되시고, 17년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 25년에 말소가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았던 기간이 18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이 말소되는 게 26년인데 그분들 그때 되면은 다 다주택자가 되세요. 근데 다주택자가 되는데 이제 다주택자가 되기 전에 주임사를 살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주택임대사업자로 승계해서 연장해서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임사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이미 주임사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갭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목도했죠. 물론 이런 수급적인 얘기나 주임사적인 얘기가 지금은 철진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여기에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18년 1월부터 주택가격 급상승이 있었고, 19년 9.13에서 주임사를 축소했고, 20년 7.10에서 주임사 아파트를 폐지했는데 올해 다시 살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문정부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 부활하는 거는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있었고요. 총선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정부는 무조건 주임사 살리겠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단언컨대 다시 갭 투자 비중이 크게 폭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갭 투자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세법상 불리한 것들이 많은데, 주임사 제도는 그런 세법상 불리한 부분을 전부 벗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 비중이 소위 10몇 %대에서 순식간에 30%대 이상으로 좀 치솟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택시장의 그 수급 자산 배분 이전 효과로 인해 가지고 가격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죠. 야당은 어떤 생각이냐? 야당은 현재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 아이디어로 적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 야당 관계자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 부분에서 진심인데요. 주임사를 부활하겠다는 명분은 전세시장 안정이고요. 전세가 최근 1년 동안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가격이 1년 동안 다시 올랐으니까 22년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필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주임사를 부활시킬 거고, 그러면 갭 투자 흥하고 전세 낀 갭 매수로 초과 투자 수요 발생하고 가격이 거기 상승할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는 비선호하고 매매를 선호하게 되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전세를 비선호하고 매매를 선호하게 되면 전세가의 안정 효과가 있죠. 그러나 매매가 불안 요인이 있는 건데, 이거를 되게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그 기저에 어떤 논리들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용사는 생각이 있고 야당은 현재 생각이 없다, 부동산 다루기 싫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22대 회기 기간에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 정책 무조건 쓴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썼을 때 어떤 현상, 어떤 영향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좀 폭넓은 이야기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채부심에서도 이런 내용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